이문정 지검장은 봉욱, 이차관, 성국장 이런 사람 등이 검찰개혁의 오적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단 좀 더 넣긴 해야죠. 아주 열심히 검찰 편이 돼가지고 지금. 다만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검찰은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진짜. 일전 예고해드리긴 했지만 이문정 동부지검장의 검찰개혁 공청회 내용은 파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검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검사장이 무려 실명을 거론하며 검찰개혁 오적으로 자신의 상관들을 저격했고, 이는 엄밀히 말해 학명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임 지검장의 폭로 이후 추가로 터져나오고 있는 폭로들입니다. 까놓고 말해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환 국장 등의 검찰개혁 오적은 애초부터 우려가 있었던 인사였지만 황망하게도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인물들마저 검찰에 포획된 것 아니냐는 폭로가 나온 것인데, 심지어 이들이 하필 우리 민주시민들이 그간 찬사를 보냈던 인사들이란 점이 더 충격적입니다. 물론 아직은 이들의 진위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고 저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법무부발 검찰개혁 신중론도 아주 터무니없다고만 치부할 수는 없는 만큼 일단 현재 법무부 내부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간다 정도로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전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관련해 오창익 평론가의 믿기 힘든 검찰포획 삼적 폭로 영상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이문정 지검장은 정성호 장관 외에 검찰개혁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봉욱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그리고 이차관, 성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김수원 검찰과장 이런 사람 등이 검찰개혁의 오적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명단을 좀 더 넣긴 해야죠.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고요. 네. 또 놀랍게도 조상호 정책보좌관도 아주 열심히 검찰 편이 돼가지고 지금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조상호 있는데, 보좌관도 지금 검찰 오적에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갈 정도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봉욱 민정수석만 있는 게 이태영이라고 민정비서관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사람도 파력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참모들이, 네. 그리고 5선 5번이나 국회의원 될 정도로 민주당의 사랑을 받았던 경륜 있는 정치인이 지금 앞장서서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이 쿠데타는 물론 성공하지 못하겠지만 네. 굉장히 불쾌한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 역시 일전 이태형 민정비서관이랄지 조상호 법무부 정책보좌관 소식을 다룬 바 있는데, 그래서 더욱 황망할 지경입니다. 안 그래도 이들은 검찰 수사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로서 다른 누구보다도 검찰과 일선에서 싸웠던 인물들이고, 특히 이태영 비서관은 검찰 출신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변호 때문에 검찰에게 소속 로펌까지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은 인물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저로선 정성호 장관이나 조상호 보좌관, 이태영 비서관 등이 검찰에 포획되었다고 단정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중수청이 행안부로 갈 시 행안부의 권한이 너무나 비대해지는 문제도 분명 무시하기 어렵고,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 경찰의 실수를 보완할 수 있는 것도 일단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이 직접 검찰개혁 토론을 주재하겠다며 충분한 수기를 거치자는 의견을 표명한 만큼 이문정 검사의 검찰개혁 오적이든 검찰포획 삼적이든 덮어놓고 비난하는 것도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정성호 장관이 이른바 레드팀 역할, 법무부 및 검찰의 불만을 조정하기 위해 이들의 불만을 들어주는 척 민주당과 국정위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반대하는 쇼를 해주는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도 나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성호 장관이 의도적으로 레드팀 역할을 하는 것이든 진짜로 검찰에 포획된 것이든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조중동 및 문화일보 같은 수구 언론들이 검찰 수사권 존치 주장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최근 일부 민주진영에서조차 경찰을 믿을 수 없으니 차라리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판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경찰도 믿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검찰을 믿는 건 더 큰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난 4년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거의 빠짐없이 취재해온 오마이뉴스 법조기자 김종훈 기자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찰은 믿을 수 있냐? 그러면 검찰은 믿을 수 있냐? 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저도 경찰을 못 믿어요. 경찰이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도 정답을 모르겠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4년 법조 기자를 하고 이 검찰을 바라본 한 사람으로서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를 믿냐 저기를 믿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막 인지 수사해버리는 검사들을 보면서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내가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 검찰에 무슨 권력을 줘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검찰이 갖고 있는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싹 다 걷어들여가지고 완전 검찰을 해체해버린 다음에 이걸 경찰한테 넘긴다고 야 이거를 경찰이 제대로 할까? 다만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검찰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강해요. 인생 하나 망치는데 진짜 1도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현장에서 보고 또 보고 또 봤어요. 김 기자가 확언하진 않았지만 저로선 재판 현장에서 지난 4년간 검찰의 폐악질을 두 눈으로 목격한 김 기자의 내심이 뭔지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다만 검찰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거나 그간 폐악질을 벌였다는 것 외에도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전부 박탈해야 하는 이유는 더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검찰이 저렇게 똘똘 뭉쳐 표적 수사를 하고 한 인간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검사 동일체에서 온다고 보는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우리는 목도했지만 고작 공무원 신분인 검찰이 똘똘 뭉쳐 정권에 저항할 수 있었던 건 스스로 엘리트 법조기득권 검사들이 뭉치면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은 이른바 서울대법대, 사법고시, 검찰로 이어지는 카르텔이 공고히 작동하고 있고, 서울대나 사법고시 출신이 아니더라도 그 기득권에 들어가기 위해 더 악랄한 사냥개 노릇을 한 사례를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반면 경찰의 경우 과거 경찰국 설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불의에 못 참고 일어나는 경찰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의 입직 루트는 경찰대학, 공무원시험, 행정고시 등 검찰에 비해 다양하고 초엘리트부터 심지어 고졸까지 구성원의 분포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즉, 경찰은 검찰 조직처럼 동일체 같은 기괴한 시스템이 작동하기 근본적으로 어려운 구조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경찰이 정의로운 조직이고 위험성이 없는 조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구조적으로 검찰만큼 위험해지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말이 나와서 덧붙이자면 법무부 내 중수청 설치도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법무부 내에 중수청을 설치하면 마치 법무부 자체가 거대한 검찰청이 되는 꼴이라 많은 분들이 우려했는데, 그럼에도 행안부 권한비대화가 우려되어 기어이 법무부 내에 중수청을 설치해야겠다면 꼭 선행돼야 할 것이 바로 법무부 탈검찰화입니다. 이는 일전 국정이 검찰개혁 최종안에도 담긴 바 있지만 쉽게 말해 검사가 파견이랄지 법무부 요직을 맡을 수 없게 하고 그 자리를 모두 법무부 법무관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 법무관에 검찰 출신을 원천 배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냐는 물음입니다. 예컨대 검사가 퇴직 후 잠깐 변호사 업무를 하다 법무부 법무관에 지원하면 사실상 이는 검찰 아니냐는 건데, 참고로 윤석열도 검사 생활을 하다 태평양 로펌으로 잠깐 이직했다 다시 검찰청으로 돌아온 바 있습니다. 결국 법무부 탈검찰화조차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탈검찰화하는 게 어려운 만큼 법무부에 중수청과 공수청을 같이 두게 되면 반드시 탈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조금의 허점도 없는 완벽한 개혁이란 있을 수 없겠지만 최소한 최악은 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솔직히 현재 법무부의 안은 저로선 너무도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아마 이러한 우려도 조만간 있을 토론 등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소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기왕 토론을 꺼냈으니 끝장 토론이라도 해서 최악은 피하는, 그리고 최선에 가까운 검찰개혁이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